근데 저도 이제 선물로도 나스닥 선물이 있지만 뭐 증권사도 그렇고 보통 이제 ETF도 많이 이제 출시를 하잖아요. 증권사도 많이 출시를 하고 있는데 그럼 과연 둘 다 레버리지가 있다고는 들었는데 그럼 선물하고 ETF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뭡니까?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선물하고 ETF 그리고 이제 금융시장의 일반적인 시장 참여자가 확대가 되면서 레버리지라는 용어 자체를 되게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 레버리지라 담고 있는 의미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. 그거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선물과 ETF를 일단 한번 비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선물 같은 경우에는 앞서 보신 것처럼 그 나스닥 100 지수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추종하게 되어 있고요. 상승과 하락에 모두 대응을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고 대신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만기가 있기 때문에 롤오버가 필요합니다. 반면에 ETF 같은 경우에는 주식처럼 일반적으로 거래가 되기 때문에 만기와 상관없이 거래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는데 아마 그 해외 주식을 하는 칸에서 나스닥과 관련된 ETF를 검색을 해보시면 굉장히 많은 ETF가 나옵니다. 첫 번째로 일단 ETF를 상장하는 회사가 몇 개가 있습니다. 뭐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회사를 거론할 수는 없지만 한국에서도 ETF를 상장하는 여러 개의 자산운용사가 있습니다. 대표적으로 삼성자산운용, 미래에셋 자산운용 이런 회사가 있죠. ETF는 상장하는 회사가 있고요. 두 번째로 ETF는 이게 일벤지 그리고 이게 레버리지 ETF인지 이런 차이가 있고요. 또 ETF가 정방향의 그런 지수를 트래킹하는지 아니면 인버스를 트래킹하는지 쉬운 말로 하면 그러면 오르는데 배팅하느냐 내리는데 배팅하느냐 뭐 이런다는 의미신 거죠? 네. 네. 그래서 ETF는 본인이 어떤 시장 참여자가 거래하고자 하는 의도에 맞는 올바른 ETF를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정확하게 보시면 실제로는 이거를 그렇게 많이 고려하시는 않는데요. ETF마다 그 전체 자산의 사이즈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고 또 ETF에 부과되는 수수료도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냥 ETF라고 해서 같은 게 아니고요. 거기에 따른 특성을 모두 다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. 그렇더라고요. 그 ETF가 뭐 상승과 하락을 막 반복을 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ETF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돈을 못 벌 수도 있더라고요. 내가 유리한 쪽으로 갔는데도 그런 거에 대해서 차이점은 좀 어떻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. 네, 아마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레버리지라는 측면을 같이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. 정방향의 1배의 ETF를 거래를 하는 것과 선물의 이제 차이를 볼 수 있는데요. 선물은 1배죠, 1배. 1배인데 여기서 이제 레버리지의 차이가 있는데요. 레버리지 효과를 볼 수 있다. 이것은 만약에 내가 돈이 앞서 보신 것처럼 선물의 계약 가치가 약 30만 달러 정도가 되는데 30만 달러를 가지고 ETF 그 선물의 계약 가치만큼 거래를 할 수도 있습니다. 그런데 선물을 이용을 하면 그 증거금에 해당하는 돈만 넣고 이 한 계약에 해당하는 30만 달러에 해당하는 것을 거래를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한 계약에 30만 달러 정도의 계약 가치를 거래하는데 약 18,000달러 정도가 소요가 되니까 이게 레버리지로 하면은 뭐 굉장히 크게 나옵니다. 한 16배 그렇죠. 한 정도가 16배 나오거든요. 네. 물론 이 18,000달러 정도만 넣고 한 계약을 한다. 이건 사실 뭐 이론적으로는 뭐 가능하지만 리스크를 관리하신 측면에서는 이렇게 레버리지 16배, 15배를 다 누리시는 거는 조금 위험하다라고 좀 감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. 왜냐하면 매일매일 정산도 해야 되고 또 거래를 하면서 어떤 뭐 급등이나 급락에 따라서 그 위험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레버리지 관리를 사실은 시장 참여자 스스로가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뭐 나는 10만 달러를 입금하고 한 계약만 하겠다. 그러면 30만 달러짜리를 약 33%의 증거금만 활용해서 거래를 할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기초편에 잠깐 설명을 드렸던 그 레버리지 효과라는 게 그런 겁니다. 이게 16배의 레버리지 효과가 있는 게 이제 나스닥 선물인데 그러면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3%가 움직이면 48%가 움직이는 거잖아요. 원금에. 그러니까 엄청난 레버리지가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레버리지를 좀 그렇게 16배까지 안 쓰더라도 증거금을 좀 넉넉하게 넣어놓으면 레버리지를 줄이면서 본인 나름대로의 투자 전략을 가져갈 수 있다.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. 그럼 ETF는 우리가 왜 어떻게 좀 자세하게 좀 알아보는 방법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? 일단 그 정방향 1배 ETF는 선물과 사실은 거의 유사한 경로를 보이고요. 대신 이제 내가 조금 더 ETF로 조금 더 뭐 레버리지 ETF를 통해서 수익률을 조금 더 높이고 싶다라고 하는 이제 생각을 가지고 레버리지 ETF를 찾게 되시는데요. 한국에서도 실제로 그 나스닥 레버리지 ETF 거래를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십니다. 그래서 그 TQQQ 아마 그 해외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익숙한 상품 코드일 텐데요. TQQQ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있으나 발음이 안 되는데 레버리지 ETF를 거래를 하시는 분들 중에 많은 오해를 하는 부분이 레버리지 ETF가 계속 갖고 있다고 해서 계속 이 레버리지 효과를 누리는 게 아닙니다.
레버리지 ETF는 하루 변동성이 3배만을 주는 겁니다.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레버리지 ETF를 샀습니다. 그런데 운 좋게도 나스닥 지수가 1%가 올랐어요. 그러면 레버리지 ETF는 3%가 상승합니다. 그렇죠. 3% 상승이죠. 반대로 레버리지 ETF를 샀는데 아쉽게도 지수가 1% 하락했다. 그러면 레버리지 ETF는 마이너스 3%의 수익률이 나옵니다. 그런데 이게 하루만 보면 그렇게 될 수가 있죠. 그런데 이런 레버리지 ETF를 장기 투자, 장기 보유 목적으로 하게 되면 이러한 그 레버리지 효과가 일간 기준으로 쌓이기 때문에 생각했던 결과와 완전히 다른 결과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제 차트에 한번 표현을 해봤는데요. 2000년 작년에 이제 그 팬데믹으로 주가 지수가 굉장히 급락을 하던 당시에 당연히 레버리지 ETF는 그냥 지수가 하락하는 폭보다 더 크게 하락을 하기 때문에 그렇겠죠. 예, 하락폭이 훨씬 더 큽니다. 반대로 이제 그 회복하는 국면을 보시면 2020년 한 6월경 기존의 그 어떤 그 지수 1배 ETF는 원래 고점을 회복을 했습니다. 근데 동일한 시점에 레버리지 ETF는 오히려 기존의 고점을 회복을 못했어요. 왜냐하면 일간 기준으로만 레버리지 효과를 내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누적이 되는 경우에는 1배 ETF보다 더 나쁜 성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. 하락폭이 더 급락을 했을 때와 서서히 올랐을 때 같은 지수가 와도 내가 원하는 성과나 수익률을 볼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이네요. 네, 그래서 레버리지 ETF를 똑같이 선물도 레버리지 효과를 얻을 수 있고 레버리지 ETF를 통해서도 레버리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각각의 말 자체는 같습니다. 하지만 이것을 어떤 장기 투자, 장기 보유 목적으로 활용하실 때는 이 레버리지의 효과 자체가 다른 종류의 레버리지이기 때문에 그 점을 고려하셔서 거래를 하셔야 됩니다.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좀 알쏭달쏭합니다. 근데 사실 이런 경험들은 누구나 다 많이 하셨을 거예요. 중국이나 뭐 나스닥, 뭐 일본, 미국도 그렇고 이렇게 레버리지 ETF나 ETF로 가입했는데 지수가 회복을 했어요. 지수는 회복을 했는데 나는 여전히 마이너스야. 똑같은 지수가 왔는데 그래서 왜 나는 똑같은 지수가 왔는데 마이너스냐? 뭐 이렇게 막 의문점을 가지신 분들이 진짜 많았잖아요. 근데 이런 걸 또 이해하다 보면 어느 정도 또 이해가 가겠네요. 사실은 말씀하신 것 중에 되게 어려운 주제가 하나 있는데요. 이 지수 선물 외에 상품, 그러니까 뭐 WTI라던가 뭐 금, 한국에서도 금 거래 많이 하시는데요. 금이라던가 뭐 곡물 이런 것도 하시는데 이런 것을 기초자산으로 한 ETF는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보이는 가격, 내가 보이는 어떤 그 가격의 변동보다 ETF가 그것을 잘 추종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러한 ETF는 그러니까 ETF라고 하는 카테고리에서 이 각각의 회사에서 제공하는 그리고 레버리지나 정방향 ETF가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따라서 그 특성을 잘 이해하고 거래를 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사실은 뭐 저희가 저도 일반인에 가깝지만 이제 ETF 이런 데에서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냥 레버리지 ETF를 올라가는 쪽에 정방향으로 배팅할 것 같으면 그냥 레버리지 ETF를 사자.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수익률이 높을 것 같다. 이렇게 해서 이제 보통은 다 투자하고 보통은 또 장기 투자하죠. 최소한 뭐 중장기 투자를 하기 때문에. 근데 결과적으로는 지수는 어느 정도 급락했다, 급등했다 왔다 갔다 하다가 조금 이익을 볼 것 같은데 결과론적으로는 조금 더 손해를 보는 경우도 저는 많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경우라고 여러분들이 어렴풋이 좀 이해해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.